예, 안녕하십니까. 7월 3일 하반기 첫날 월요일 오프로입니다. 오늘 저희 주포트 2차 전지에 상당히 좋은 모습이 나왔죠. 아침에 어째 걱정했던 외국인들, 우리나라에 어쨌든 타노시카라는 수급 외국인들이 코스피, 코스닥 현물, 그다음 코스피 선물까지 좀 많이 사면서 조금 조짐을 보였어요. 근데 뭐 이제 반기 끝나는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또 수급 가지고 또 장난칠 수 있으니까 뭐 계속 제가 좀 지켜봤는데, 어쨌든 반기 시작하고 예, 구에게 나눠지면서 이제 조금 변화를 이제 제대로 정상화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꾸준히 말씀드릴 때 시장에 대해서 코스피는 이제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워낙 시총이 비중이 커서 큰 대형주 위주로 반도체로 재편이 되고, 코스닥은 이제 바이오보다는 훨씬 더 2차 전지 커졌잖아요. 예,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그 다음 LNF만 하더라 시가총액 1, 2, 4위를 하고 있는데, 셀트리온 빼고 시총 비중이 거의 한 13%, 14%나 돼요. 그래서 오늘 같은 케이스는 뭐 에코프로 안 보여드릴 수는 없는데, 에코프로가 저희가 신고가가 나면 새 세상이 열린다, 2차 전지에 좀 기다리던 시그널이었잖아요. 뭐 제가 상당히 수를 좀 많이 꺼놨는데, 오전마더라도 제가 말씀드릴 때 이게 82만원 돌파 안착이 가장 중요하다, 뭐 7월 하나 안에 되면 되겠지 그랬는데, 82만원을 돌파하면서 한 11시쯤이었나 그냥 훅 돌파하고 그 공매도 쳤던 애들이 쇼커볼이 상당히 급하게 들어왔습니다. 예, 그래서 순식간에 10%더 올라버렸어요. 자, 이렇게 되면 오히려 오르기 전까지는 이제 신고가 돌파를 걱정하다가, 이제는 너무 이제 혼자 돌파하니까 얘 좀 천천히 가, 딴 애들 같이 가자, 이렇게 된 거죠. 자, 이렇게 되면 이제 2차전지든 코스닥이든 그 다음에 에코프로 관련이든 새로운 그 흐름이 나온다 보시면 돼요. 여기서 뭐 공매도 쇼커블이 워낙 크게 들어왔기 때문에 중간에 출렁출렁 한다 하더라도 제가 선을 끊었죠. 한 80, 한 2만원, 3만원대가 신고가 부근이고, 한 85만원 정도에서 또 지지를 받으면서 올해 2월달부터, 뭐 1월달부터긴 하지만 본격적으로 2월달부터였으니까 2월달부터 거의 2달 동안 얘들이 한 8배 올랐잖아요. 이때 사실 2차 전지에 문을 연 거죠. 네, 문을 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 포스코 퓨처엠부터 해서 에코프로 BM부터 엄청 이제 같이 많이 끌고 올라갔잖아요. 자, 에코프로 BM을 요번에도 그렇게 기대하시면 됩니다. 그 지난주까지 그렇게 개인들 겁먹이고 겁을 주다가 외국인들이 이제 수급을 정상적으로 돌렸다 보시면 돼요. 뭘 이렇게 하고는 나서 내일 또 팔 수도 있겠죠. 예, 하지만 큰 흐름 자체가 보시면 되니까, 이제 에코프로 BM이 신고가 나고 2차 전지는 코스닥이 좀 돌아오면서 코스닥 지수도 좀 보여드릴게요. 계속 제가 밑에서 뭐 코스피 기준으로 2500 중반 이하는 과매도권이라는 말씀 많이 드렸었는데, 뭐 여러가지 필요 없이 그냥 수급이 대빵입니다. 예, 그냥 우리나라는 수급 위주로 가는 모멘텀 증시다 보니까 코스피는 21선 살짝 건드렸죠. 오늘 보시면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는 조금 그냥 쉬었어요. 물론 안 오는 건 아닌데, 반도체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게 나스닥이나 미국 증시를 같이 봐야 됩니다. 예, AI 스토리, 성장 스토리랑 같이 봐야 되기 때문에 아직 박스로 봐야 되는 부분이고, 전자도 마찬가지죠. 하이닉스도. 오늘은 그동안 좀 많이 약했고 저희가 많이 걱정했고 외국인이 조금 비중을 줄였던 이제 코스닥 기준의 2차전지 에코프로가 신고가를 내면서 새롭게 문을 좀 열어 제쳤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게 사실 가끔 제가 말씀드리지만 정권사들이나 기관들은 이런 종목을 커버를 못해요. 그런 사람들을 욕할 건 아니고, 이 밸류라든지 기본적인 어떤 정석적인 리포트를 쓰기 위해서 우리나라 모멘텀 증시에서 이렇게 수배씩 급작스럽게 몇 개월만 가는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은 정권사에 좋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솔직히. 그러다 보니까 제가 장 좋을 때마다 나오는 테마주, 수급주, 대장주 계속 말씀드리는 이유는, 개인들은 사실 이렇게 해야 돈 버시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흐름을 보실 때 올해 2월 달에서 4월 달까지 어떻게 보면 개인들이 엄청나게 붙고, 그 다음에 신용으로 붙고 단기로 이제 꼭지를 치는 것처럼 이번도 사실 그렇게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지금은 이제는 아닙니다. 아직까지는 신용이 과열하지 않기 때문에 에코프로 기준도 보시면 이제 시작한다 보시면 돼요. 이렇게 하면서 이제 7월 중에는, 이때는 이것저것 다 끌고 왔잖아요. 이제 2차전지 흐름이 좀 관심을 가지실 텐데, 이렇게 되면 에코프로 외에
그 다음에 실제로 어닝이 어디서 날 건지, 그 다음에 부품이나 장비주로 확산되는지 이것도 같이 보시면 됩니다. 오늘 그래서 일단 에코프로가 2차전지 흐름을 좀 많이 좋게 만들었고요. 향후 이제 내일부터는 등락이 있더라도 어느 쪽으로 이 메인 수급들이 또 움직일지, 시장의 돈들이 어디로 갈지를 또 보면 됩니다. 자, 2차전지를 우리는 좀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잘 되길 바라지만 어닝과 성장, 그 다음에 약간 플러스 되는 수급에 대한 부분 조금 걱정하셨지만 이제는 좀 정상으로 돌아왔다. 이제 마음을 조금 놓고 시장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미국도 계속 제가 대비해서 말씀드리는데 CPI라든지 FOMC 나쁘지 않아요. 제가 8월 달은 나중에 걱정하려고 그랬어요. 미리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경기에 대한 부분은. 7월 달 괜찮고, 오늘 또 홍콩이나 중국도 사실 많이 올라왔습니다. 아직 위안화는 썩 제가 볼 때는 큰 시그널은 아닌데 홍콩 지수가 1, 2% 반등을 줬고요. 이제 위안화라든지 이쪽에도 전국에서 상당히 강력하게 개입을 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도 나쁘지 않다. 바닥권이지만 더 빠질 것 같기 나쁘지 않다.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 자체적으로 이제 섹터 계속 말씀드렸던 반도체냐 2차전지냐 중에서 전체 시장보는 외국인 수급을 따지시면 되는데 여전히 반도체는 나쁘지 않아요. 오늘도 괜찮았고 대신 2차전지 걱정했는 부분을 오늘 한 단계 업글시키고 정상화시키면서 외국인들이 이제 정신을 차렸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코스닥이 오늘 21선 돌파했어요. 그래 단기적으로는 에코프로나 2차전지 좋아지면서 또 코스닥이 변동은 좀 심하잖아요. 코스피보다. 그러다 보니까 그건 감안하시되 양시장 흐름이 지금 바닥에서 반등을 상당히 강해주고 7월 시작을 이렇게 하면 흐름이 나쁘지 않게 시작하고 괜찮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에코프로가 이제 반등을 주고 돌파가 되니까 우리는 좋지만 실제로 기관이나 외국인이나 이런 쪽에 공매도를 상당히 많이 쌓아놨었어요. 오늘 사실 슈팅하는 거 보면 얘들이 얼마나 급하게 손실을 안 하기 위해서 결국 손절 때리는 거거든요. 손절을 때리는 건데 아주 급하게 손절이 들어왔단 말이죠. 쇼커버링이. 그래 되면 그 사람들도 수백억 뭐 엄청난 큰 돈을 손실을 보고 때리는 겁니다. 앞으로 이렇게 변동이 있더라도 아직 개인들이 과다한 면이 아니다. 단기주로 봤을 때 이번에 4월달 같은 그런 면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오히려 중장기로 개인들이 붙어있어요. 2차전지는. 그래서 사실은 외국인과 기간의 대결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승기는 7월달은 괜찮게 잡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여전히 예탁금이 약해요. 예탁금이 약하기 때문에 2월달부터 4월달 2차전지 엄청 오를 때 예탁금이 44조 5조에서 10조가 늘었어요. 10조가 늘면서 이것저것 막 엄청나게 붙었는데 아직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보시면 2차전지에 에코프로를 많이 붙었잖아요. 에코프로 BM이 쪽 가지만 아직 다른 건 확산이 안 됩니다. 이렇게 되면 삼성전자 갈 때 딴 거 못 가는 것처럼 시장에 한정된 예탁금 내에서는 에코프로가 계속 가는 것보다 얘가 좀 오늘 뜰었잖아요. 좀 쉬워주는 게 좋아요. 저도 오히려 그런 모습을 좀 기대하고 오늘 에코프로에 잘 가는데 딴 거 왜 못 가냐, 왜 내 거 안 가냐 이렇게 하실 게 아니라 앞으로 확산되고 어디로 가는지 찾아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2차전지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오늘 코스피 2차전지도 지금 LG화학 얘기도 있었고 LG엔솔, SK이노베이션, SDI도 어제 기본적으로 좀 매수는 들어왔습니다. 낙폭 줄였고 이제 반등을 할 수 있는 모색이 되기 때문에 이것도 흐름이 좀 돌아선다 보시면 돼요. 자, 그래도 보시면 포트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저희도 물론 코스피, 코스닥 전체 2차전지 가지고 있긴 하지만 강한 게 강하죠. 진짜 강한 게 강합니다. 어쨌든 사람들 개인분들은 좀 덜 오르고 뒤에 있는 거 2차 3차를 많이 찾고 싶어 하시는데 포트를 하실 때는 항상 약한 걸 줄이고 강한 걸 늘린다. 사실 이걸 기본적인 포트 비중 조절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에코프로 말씀드렸고 전 BM도 한번 봐드릴게요. 에코프로 BM은 사실 오늘은 좀 약했어요. 어쨌든 기본은 가는데 에코프로만큼은 아니고 한 5, 6% 낮지만 20일 돌파했죠. 아직 위에서 살짝 매물 맞고 있고 변동성이 있지만 나쁘지 않게 흐름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좀 관심 가지고 있는 코스모. 코스모 신소재는 5월달에 사실은 MSCI 지수 편입되면서 외국인들이 사실 많이 들어온 게 있어요. 그때 그랬기 때문에 에코프로보다 강하게 올라왔고 에코프로보다 변동성이 큽니다. 많이 올랐고 많이 빠졌는데 앞으로 이쪽으로는 매수가 좀 들어와야 되고 외국인 수급이 되게 중요할 거예요. 제가 봤을 때 오늘은 조금 약하긴 한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에코프로가 2차전지 흐름을 좋게 만들었기 때문에 앞으로 조금 흐름을 좀 기대해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 정도가 이제 바닥 밴드 만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LNF는 여전히 좀 약해요. 아직도 재료는 제가 확산된다 보고 갖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좀 약하고 그다음 우리 전자 포트에서는 에코프로 좀 빼고 절반에서 빼서
그 LNF 쪽 절반 이상 빼서 에코프로 넣어드린 거 있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좀 강구로 옮겼다 보시면 되고, 가지고 있는 분들은 어쨌든 기본적으로 약하긴 하지만 요거는 바닥 다졌고 반등 모색할 수 있다. 그 정도로 보고 갖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포스코는 또 간만에 또 2차전이 좋아지니까 잠깐 말씀드리는데, 포스코홀딩스는 또 40만원 또 돌파하죠. 이번에 빠진 것도 별로 없고, 크게 봤을 때는 지수든 2차전지 대형주든 흐름 잘 가져가고 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또 한동안 잘 안 보던 포스코 DX, 그때 빠질 때 5일선 꺼졌을 때 좀 약하다 말씀드렸고, 이 선 끊어온 데서 반등을 주고 오늘 상당히 강하게 올라옵니다. 또 신고가 시도할 수 있으니까 같이 흐름돼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번에 변동성 크다고 드렸던 부품주 하나기술이라든지, 하나기술도 신고가는 나진 않았지만 또 시도를 하고 있으니까 뭐 이런 것들은 그냥 우리 특징주로 보시면 되고요. 우리가 갖고 있는 WCP 오늘 사실 좀 약했는데 여전히 괜찮아요. WCP가 이게 변동성 크다 해서 절대 적은 주식 아닙니다. 실적 좋고 불막 쪽에 상당히 크게 기대를 하고 있고요. 시총도 2조 5천억짜리예요. 시총이 2조 5천억짜리입니다. 제가 이제 보통 뭐 종목 말씀드릴 때 뭐 이구산화 같이 살짝 다른 거 말고,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대장주다 뭐 특징주 말씀드리는 것들은 적은 거 별로 없어요. 큰 애들이 하고 큰 수급들이 하는 거는 다 큰 종목들이에요. 기본적으로 시총이 크고 거래가 많이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전체로 들어도 되고 매매가 가능한 거예요. 일단 WCP도 신고가 시도하다가 오늘은 조금 쉬었는데 여전히 큰 매물 없어요. 그냥 들고 계시면 되고 5일선 버티고 있으니까 홀딩하고 계시면 타임이 올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반도체도 오늘 말씀을 좀 드려야 되는데, 반도체는 나쁘지 않아요. 사실 오늘 2차전지가 워낙 에코프로 때문에 그렇긴 하지, 여전히 이제 나스닥은 제가 어닝과 함께 경계하라고 주말에 말씀드렸어요. 왜냐하면 분명히 이게 나스닥에 지금 관성도 있고 여전히 지금 AI 쪽에 흐름이 괜찮기 때문에 절대 추세가 꺾인다고 보지 않습니다. 바로 꺾이진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등락은 있지만 이 약간 경계를 하셔야 돼요. 지금 추매라든지 막 따라서 하는 데 아닙니다. 애플도 마찬가지, 엔비디아 마찬가지, 테슬라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그 나스닥 경계하면서 보고 실적을 확인하면서 반도체는 보시자고요. 그래서 오늘 삼전 하이닉스는 박스지만 종목별은 여전히 활발합니다. 수급 모멘텀 우리나라 증시에서 대장은 이미 이스페타시스로 자리매김했어요. 이스페타시스 오늘도 10몇 프로 올랐기 때문에 이런 종 말씀드렸지만 5일선 안 깨지면 그냥 가져가시는 거예요. 슈팅 좀 심하면 단기로 왔다 갔다 할 수 있겠지만 5일선 안 깨지면 괜찮다. 장중에 제가 보는 거는 이게 어떤 파워의 흐름 보는데, 그까지는 뭐 지금 말씀 못 드리겠지만 아직 괜찮아요. 그 ISC 이것도 말씀드렸는데 신고가 나고, 주성엔지, 한미반도체, 하나마이크론 말씀드렸던 것도 다 신고가 내려고 도전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변동성을 말씀드렸던 기가비스 있죠. 기가비스도 오늘 공식적으로 매도는 안 하고 뭐 단타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그거 알아서 하시면 되고요. 5일선 버텨 있잖아요. 오늘도 10몇 프로 올랐다가 또 빠지고 뭐 왔다 갔다 하는데 이것도 큰 매물 나온 거 없습니다. 그냥 가져가시면 되고, 한번 슈팅이 좀 강하게 나오면 그때는 제가 한번 드릴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홀딩하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프로텍도 말씀을 드렸는데 프로텍은 한번 슈팅 한번 했어요. 그래서 제가 58,000원대 일부 한 30% 정도 팔았고 나머지 흐름이 괜찮기 때문에 3분의 2 정도 홀딩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사실 프로텍은 변동성이 좀 있긴 해요. 얘도 뭐 작은 주식은 절대 아니죠. 시총 6,000원이고 기가비스도 시총이 1조 넘습니다. 절대 작은 주식 아닌데 유통 물량이 적어서 그래요. 유통 물량이 적어서. 그래서 이런 것들은 왔다 갔다 변동성이 심하고 그 사이에서 매물을 수급을 좀 봐야 되는 부분인데, 어쨌든 한 번 더 슈팅 나오면 단기적으로 또 타이밍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런 종목들이 이제 섹터에서 대장주를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나머지 엔터는 뭐 JYP 기준으로 말씀을 드렸고, 방사는 계속 말씀드렸던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모멘텀 때문에 잘 안 한다 말씀드렸고, 오늘 보시면 조선이나 기계도 지금 추천 되게 많이 나오는데 약해요. 시장의 파워가 별로 안 갑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도 몇 개 있는데 오늘 말씀 안 드릴게요. 오늘 어쨌든 2차전지 흐름이 괜찮고 외국인 수급이 조금 이제 교란이 아닌 정상적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요거를 이제 하반기 첫날에 조금 좋게 보시면서 이번 주 그 다음에 이제 곧 다가올 어닝 시즌 기다리시면서 종목 소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